밤 11시 39분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막루에서 외침이 들렸어요. 빙산이다! 바로 앞에 있다! 속도를 줄이고 배의 항로를 바꾸기 위해 함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야기의 결말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우리는 타이타닉에 일어난 일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사건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타이타닉은 1912년에 침몰했습니다. 멋진 GPS나 기상위성은 잊으세요. 당시엔 배들이 서로에게 빙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이와 나만 믿어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타이타닉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재앙 그 이상이었고 전문가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1년 후 국제빙상순찰대, 줄여서 IIP가 창설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그룹은 선박의 얼음 위협에 대한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어요. IIP는 선박 보고서와 항공기 순찰에서 위성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그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최근에는 빙산의 표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해수면 아래 최대 50m까지 바다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부유식 장치인 해양학 부표도 사용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IIP는 선박과 빙산의 충돌을 줄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탐지 장비라도 불행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니 너무 안심해서는 안 돼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선박과 빙산이 충돌한 사고는 5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냉혹한 진실은 오늘날의 선박이 타이타닉보다 빙산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1912년 타이타닉이 침몰한 해역에는 1382개의 빙산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 이후 14년 동안 더 많은 빙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린랜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빙산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박이 극지방 해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빙산에 부딪힐 가능성도 더 높아졌어요. 하지만 선장에게 진짜 위험은 그로울러와 버지비트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그로울러는 일반 문만한 크기의 작은 빙산입니다. 그리고 버지비트도 스쿨버스 크기 정도로 작은 것으로 간주돼요. 이러한 빙산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더나 인공위성에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타이타닉만큼 큰 현대식 유람선이 이 작은 빙산 중 하나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여기 승객 2,400명과 승무원 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호화 크루즈선 노르웨이안 선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이 유람선은 알래스카의 허버드 빙하로 향하던 중 짙은 안개 한가운데에 들어섰어요. 갑자기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승객들은 충격을 느끼고 겁에 질렸습니다. 안개가 곧바로 걷히자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어요. 노르웨이안 선이 그로울러 빙산과 충돌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타이타닉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고 승객과 직원 모두 알래스카 부두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전문 다이버들이 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충돌 후 배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여정은 취소됐죠. 하지만 다음 대서양 횡단 여행을 떠날 짐을 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노르웨이안 선 같은 사고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선박이 얼음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식 크루즈 선박은 빙산에 부딪혀도 물리적인 손상을 입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타이타닉에 사용된 강철도 참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였던 타이타닉은 결국 충격에 강한 배는 아니었어요. 당시 타이타닉의 선체는 약 2,000개의 철판을 사용해서 제작됐는데 이 철판은 화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로 강철에는 인, 산소, 황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원소가 많이 함유된 강철은 저온에서 부서지기 쉬워 충격이 가해지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에 사용된 강철은 당시 최고 품질의 강철이었지만 현대 선박의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어요. 또한 오늘날 선박에 사용되는 강철보다 약 10배나 안전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디자인과 현대 선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체를 조립하는 방식에 있어요.
타이타닉은 건조될 때 선체와 상가판 구조에 300만 개가 넘는 리벳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빙산에 부딪혔을 때 리벳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선체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통제할 수 없는 물의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선박은 금속 조각의 가장자리를 서로 융합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결합을 만드는 수중 아크 용접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 방법은 선박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뜯긴 부분이 퍼져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손상은 해당 부분에 국한됩니다. 작은 빙산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고 선박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조됐어요. 하지만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크루즈선이 5층 건물 크기의 빙산에 부딪힌다면 어떨까요? 방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람선을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브라이트 시사이드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 수상 리조트는 자유의 여신상 크기의 4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타이타닉보다 무려 97m나 더 길고 승객과 승무원이 약 3배나 더 많이 탑승해요. 또한 타이타닉과 마찬가지로 이 가상의 배는 최고 시속 약 23노트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시사이드호가 얼어붙은 바다에서 전속력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한밤중이고 선장은 배에 있는 모든 빙상 감지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3일 전에 작동이 멈췄어요. 안개가 짙게 껴서 망원경으로도 13.7m 높이의 빙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빙산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침몰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얼음으로 인해 현대 유람선이 침몰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타이타닉 이후 안전조치가 많이 개선됐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현대의 대형 선박은 침몰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요. 승무원들은 대피 절차를 처리할 준비가 확실히 더 잘 돼 있고 승객들도 크루즈를 타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네, 알아요. 수영장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싶을 때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 짜증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안전조치 덕분에 MS 익스플로러는 현대판 타이타닉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남극 유람선에 탑승한 154명의 승객은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겨우 구명보트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4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승무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MS 익스플로러 사고는 남극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배를 너무 빨리 얼음벽으로 밀어붙인 선장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요. 즉, 배에 아무리 많은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아무리 멋진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부주의한 선장과 빙산에 부딪혔을 때 대처할 줄 모르는 선원이 있다면 타이타닉과 같은 재앙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유람선은 MS 익스플로러가 유일했고 모두 살아남았으니 전문가를 믿고 확률을 염두에 두세요. 그럼 편히 쉬면서 바다 휴가를 즐기세요.